이제 고엔스탑으로 수급상위 종목들 보면서 종목별 전망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달려보죠.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ISL 이지환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저희가 알차게 달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종목별 차별화 장세 속에서 메이저 수급들은 어떤 종목을 대량 매수했을까요? 매수 상위 탑5 종목들 보도록 하죠. 네, 오늘 기관은 하나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신재생 에너지들도 담아가고요.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오랜만에 담고 카카오뱅크까지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기관의 픽 하나솔루션을 첫 번째 종목으로 알아볼까요? 지금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 매수까지 양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주가도 상승 랠리를 이어갑니다. 내일도 과연 더 가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받아봤습니다. 고! 네, 첫 번째 종목은 기분 좋게 고로 일치를 했어요. 대표님, 지금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솔루션 이제 대장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그쵸. 하나솔루션은 지금 현재 뭐 수급이 올 한 해 동안 워낙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뭐 쓸어 담다시피 해서 가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실적도 올해 아마 이제 영업이익이 1조 원대 처음으로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좋고, 여기에 이제 펀더멘탈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하나큐셀이 미국 이제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면서 모멘텀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펀더멘탈, 모멘탈, 수급,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순하게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한다기보다는 한 번 정도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를 맺혀두셨어요. 매니저님도 같은 관점이신지 최근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예. 자, 저는 이 종목을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최근에 나온 이슈가 유럽과 손잡고 꿈의 태양광을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은 유럽과 손잡고 했는가. 그거는 바로 러시아로 인해서 유럽은 지금 에너지 안보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자, 역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빼어나서 이제 좋기 때문에 저도 일단 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예. 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이제 그 자세한 그 내용은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 보시면은 이 대목에서 일단은 2020년 때 우리 증시가 대세 상승기 때 주가가 1차적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눌림목을 줬는데 보면은 지금 여기서 60개월 선 빨간색 선입니다. 그리고 20개월 선 파란색 선인데 그 정배열을 안 깨고 다지기를 한 10개월 정도 했죠. 이거는 이제 우리 전체 시황과는 상당히 시황보다 강한 매수세가 돌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20개월 선을 올라타고 나서 이제 여기 캔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서 양봉을 세워놓고 2달 동안 횡보를 하고 나서 이번 달에 양봉으로 앞에 있는 종가를 돌파했어요. 이 캔들은 그러니까 8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번 11월 달까지 한 4개월 정도 매집하는 형태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아마도 여기서 올라간다면 2021년 1월 달 직전 고점인 58,000원대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여기서 거기 58,000원을 돌파한다면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러면서 주가가 너무 오르면은 저점에서 너무 이격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 시황,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다음에 중국이나 시황들이 경기가 축소하는 국면이에요. 따라서 경기가 축소하는 국면에서는 너무나 욕심 부리지 말고 직전 고점인 58,000원 정도까지면 노리면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고 IRA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 하나솔루션 두 분 다 긍정적인 주가 전망에 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정말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던 SK하이닉스 오늘 또 반가운 2%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내려갈 때가 더 있을지 반등의 시작일지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고! 예, SK하이닉스도 두 분 다 고로 일치했습니다. 대표님, 반도체 업황이 다 안 좋은 건 알잖아요. 기술적인 고 의견이실까요?
일단 이제 펀더멘탈 좀 기반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고, 내년 1분기까지는 반도체 사이클 굉장히 좋지 않다. 디램 가격이 한 15% 정도 하락, 그쵸. 낸드 플래시는 한 18% 정도 하락의 여지가 있다라는 레포트들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과 주가의 흐름은 한 분기 정도 차이가 있는데, 지난번 반도체 사이클에서 바닥을 형성했던 2018년 4분기, 2019년도 1분기를 보면 그때도 이렇게 이제 1분기 때 사이클 저점을 얘기를 했는데 주가는 1월 달부터 바로 뛰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교해 본다면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 1분기나 상반기에 저점을 찍으면 주가는 오히려 이제 이번 분기나 내년 초반 저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단기적인 모멘텀이 크게 형성되지는 않겠지만 주가를 바닥론, 저점론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과 관계를 본다면 지금 정도에서 굳이 뭐 이 하이닉스를 매도하거나 뭐 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매수 관점으로 분할로 접근하실 수 있고 다만 저점이 이제 형성되는 구간이 내년 1분기 초반까지 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투자자들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 이런 관점에서 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점에서 눈여겨보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매니저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지금 SK하이닉스가 당연히 뭐 적자 우려도 있다고 하던데 역시나 기술적인 의견이실까요? 저는 이제 뭐 SK 하이닉스는 이제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예. 이제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가 유튜브를 보시면서 현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이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먼저 미국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반등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저는 어디서부터 이걸 파동을 생각했냐면 2009년에 2008년 11월 달에 5,770원부터 지금까지 이 상승을 저 하나의 파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5만 원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25배가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질 때는 이렇게 A 파동, 그리고 B 파동,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내록이 C 파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C 파동은 굉장히 그 어려우면서도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1분기, 내년에는 하이닉스가 연간 적자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내년 1분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의 주가가 A파동의 저점을 깼습니다. 깬 상태에서 여기서 A파동 저점인 95,500원, 95,500원을 꼭 적어두세요. 만약에 95,500원을 뚫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다시 하락하면 밑으로 굉장히 하락의 압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크게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작게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를 여력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내려오는 61선이죠. 89,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95,500원을 돌파를 하는가 못하는가. 만약에 거기를 돌파 못하고 밑으로 빠지면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될 수가 있다. 그거는 내년에 이제 올해 4분기 실적 발표를 내년에 1월 말에 하거든요. 내년 올해 4분기 실적이 아마 적자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도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는 구간이 아마 내년 1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놓고 보았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고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한 2월 달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국민 주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도 대표님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주가 흐름이 연동될지 아니면 좀 다른 방향을 보일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좀 저점에서 분할 매수 같은 관점이실까요? 이제 비슷하지만 조금 차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반도체 경기를 보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8% 성장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0.6%,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조금 차이가 될 수 있고,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부분이 외국인들 관점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조금 더 양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 3개월간 쇼크를 본다면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3천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오는 데 반해서 하이닉스는 한 80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의 차이에서 외국인들도 조금 차별화를 두기 때문에 둘의 주가 흐름은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가 조금 앞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에는 차별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SK하이닉스 두 분의 의견 고루 일치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10종목 중에서 우리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꼽으셨을지 내일장 공략해 볼 만한 내일장 탑픽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두 분 다 신재생에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솔루션 앞서서 들어봤으니까 한번 전략도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접근을 좀 분할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매물대는 소화 과정이 좀 있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스윙 관점으로 보신다면 65,000원 내외 정도까지 1차적으로 목표를 좀 잡으시고 다만 이제 거기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면 조금 더 레벨업 단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4분기 지나서 내년 1분기 실적 정도가 발표될 때가 아마 정점이 좀 될 수 있는데 그때 여부를 좀 보시면서 65,000원 내외까지 1분기 안에 무난하게 좀 잡고 도전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지금 목표가 6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꼽아주셨는데 앞서서 네옴시티 숨은 수혜주도 찾아주셨잖아요. 그런 모멘텀으로 좀 보시는 걸까요? 자, 두산 에너필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담수호라고요. 바닷물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 물을 만드는 그런 이렇게 그런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주한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 네옴시티 하는데 네옴시티 사람들이 먹을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능력,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도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원자력 관련 그 부분이 됩니다. 원자력 관련. 실제로 폴란드 회사가 약 한 1조 2천원어치 원자력 관련 부분을 수주를 했어요. 우리나라 한수원과 더불어서.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올해가 12월이 되면 1년 차가 끝나요. 그러면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노력했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국민들한테 했던 약속, 그런 공약을 통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거기에 계획을 짜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짰겠죠.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책주 이제 거기 부분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도 1999년대가 임기 2년 차였거든요. 그때는 코스닥 열풍이 몰아쳤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벤처기업을 유수했기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2년 차 2004년에 IT 839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이제 2005년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임기 2년 차가 2018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그때 2018년 우리나라 전체 시황이 대세 하락에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주가 엄청난 시세를 냈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최고의 정책은 뭘까? 첫 번째는 원전 관련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네옴시티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네옴시티하고 그다음 원자력 관련해서는 우량주에서는 탑픽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의 구체적인 전략을 들어간다면 지금 일단은 여기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한번 그래프 볼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번에 그 여기 11월 초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왜 어떤 우리나라 원전을 폴란드 수주를 어쩐 날은 안 한다. 다음 날은 한다, 안 한다를 4번 반복했어요. 그게 뭘까요? 하는데 매집하려고 하는 어떤 언론 플레이이지 않는가 저는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거기 고점을 뚫어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매집 세력은 매수의 힘은 들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현재 17,150원 근처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가 매수가 된다면 이제 구름대 상단은 좀 아래 자락이죠. 거기 1차적 목표가는 그 19,000원 정도,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그 손절 가격은 15,000원으로 말씀드리고 또 자세한 건 제가 오늘 오후 5시 무료 방송 하니까 또 원자력 관련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고스탑 공략주들이 잘 순항을 해주고 있는 만큼 이 두 종목의 향방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5시에 무료 방송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5시 무료 방송을 하는데, 그동안에 저는 올해 계속해서 시장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버스로 해서
성공을 많이 거뒀는데 이제는 약간 인버스 비중 조절을 좀 밑으로 낮춰가지고 하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2년 차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연초부터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년 연초에 잡으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주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을 지금부터 한 달 전부터 내년 1월 달 되면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주가가 급등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 우리나라 그 대통령 임기는 그 5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갈 때가 임기 2년 차 때 많이 갔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오늘 5시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시 무료 방송에서 많은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 그리고 ISL 이지원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